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부 사회를 맡은 인제대학교 법학과 강재였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김해 시사 가야사 어떻게 서술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김해 시사 평창위원회 측과 시민역사단체 측의 입장과 견해에 대한 시민공모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총 6분이 되시고요. 각 7분씩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제 먼저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 내용에 대한 지정 토론자 6분의 발표를 각각 7분씩 듣고, 그리고 지정 토론자의 질문과 의견에 대한 발제자 4분의 답변을 각 3분씩 이렇게 마이크가 3분씩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민 토론회에 참석하신 시민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발제자 4분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지정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지정 토론자는 이형우 향토사학자님이십니다. 토론 시간은 각 7분입니다. 시간 좀 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형우입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발제문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 생각이 과연 자기 자신의 생각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이덕일이라는 사람의 생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김나는 조금 얘기했지만은 당장은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덕일이죠. 말 잘하고 역사 대중화의 선구자인데 이분이 사수를 씁니다. 사기수법에서. 지록 위험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자 보십시오. 자, 동북아 역사지도 위초고 221년에서 265년 지도입니다. 자, 노란색으로 칠한 게 중국 영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덕일은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조조가 한반도 경기도까지 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다시 볼게요. 자, 경기도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거든요. 저기 경기도까지 왔다는 얘기다. 자, 뭐 하는 거야 이게? 자, 이 지도는 220년부터 1년부터 지도입니다. 그런데 조조는 220년에 사망했어요.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덕일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이덕일이 PPT 했던 자료입니다. 아까 보았던 지도하고 좀 다르죠? 우측 하단이 약간 흐립니다. 노란색이 안 보여요. 저는 이거 포샵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까 그 지도가 동북아 역사지도를 뺏겼다 그래요. 크게 다르죠? 내락산맥 이하로는 중국 9년이 없다는 게 우리 학계의 정설입니다. 중국 학자들 지도예요. 우리 지도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자, 독도 지도인데 아래 글씨를 보세요. 독도 부근의 흙한 점은 GIS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표기기를 하고 있어요. GIS, 전자지도입니다. 해상도가 흐려서 잘 안 보여요. 픽셀이 낮습니다. 픽셀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입니다. 김해 식사를 이야기해야 되지. 왜 엉뚱한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여기에 인셋 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끌어당겨서 표현하는 지도 기법입니다. 일기예보할 때 많이 보입니다. 이 인셋 맵, 요 사각형이 표시되어 있으면은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예. 시간에 왔으면 이런 사람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저기, 또, 나와 자, 또 생각이 보세요. 다른 그런 분들의 생각도 한번 우리 알아야 하죠. 또 반발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니까 우리 민주시민답게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예, 나중에도 반론 될 것 오 같아요.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관야정 일기에 원문에 낭낭출토 유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사한 물품이다. 이거를 낭낭출토품이라고 했다가 낭낭구 유물이라고 바꿔치기 합니다. 문성대 이덕이 일으켰어요. 자, 이화영 씨도 이렇게 했어요. 윤자를 빼고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자, 관야정 일기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에서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학계에서 뭘 연구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총덕부 선거용을 사다가 낭당군 지역에 묻어놨다가 발굴하는 척 쇼를 했다. 아니죠. 자, 낭당군 위치 얘기입니다. 후한서 중국지에 낭랑군은 나강에서 동북쪽으로 5천이라고 했고 요동군은 동북쪽으로 3,60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의 음원의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낭랑군은 이 산 서쪽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북경, 나라 이거는 사료를 잘못 읽은 겁니다. 요 음원산 동쪽에 갈석산이 있습니다. 자, 낭랑군 위치에 대한 고구려 사신의 증언입니다. 수경주에 저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평양성은 폐수의 북쪽에 있다. 폐수는 서쪽으로 흘러서 옛 낭랑군 조선은 산리를 지나간다. 고구려 사상이 옛날 낭랑군 조선은 산리는 평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사료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덕일은 참 부실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국사에게 어떤 내용이라고 그래요? 대양조, 대야조가 왜 없습니까? 나오잖아요. 부실한 사람입니다. 자, 이덕일의 문장 예력입니다. 읽어볼게요. 3세기 전반에 변한 소국 연맹 단계에 이르렀다. 뭐라고 그러냐? 3세기 전반에 가야 건국됐대요. 오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들어왔다. 아닙니다. 요거는 중국에서 유네스코에 제출한 그 지도입니다. 압록강을 넘지 못했죠.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학계도 거짓말 못합니다. 자, 이덕일 사이비 역사가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예, 좀 이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짧아서 예. 자, 이 나라가 대마도 있었다고 이렇게 축자고 이천리라고 하거든요. 왜? 천리, 삼천리다. 근데 제가 얘기 들었어요. 하카타에서 일기 안 가고 바로 대마도로 간대요. 찾아봤어요. 조선시대 통신사 기록에 갈 때는 일기를 거치지만 올 때는 거치지 않고도 올 수 있습니다. 자, 동사일록에 바람이 친절하게 불면 일기도 들르지 않고 대마도로 갈 수 있다. 해류가 이렇습니다. 북상하죠. 동풍이 불면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일개도 안 되려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뚝자국 2000년이 어디겠습니까? 대마도 아니죠. 임나국입니다. 북저해 고 김해만 혹은 고 대삼만입니다. 자, 한원 신라전에 지총 임나, 신라 땅은 임나를 총괄한다. 신라 영토 안에 임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조에 나와 있습니다. 가라 임나는 신라 멸망당했는데 도성의 남쪽에 800이 되는 곳이 있다. 자, 신라국 도성에서 일본 서기 보면은 서남쪽에 있다고 그랬죠. 한원 신라전은 가라 임나를 함께 얘기하면서 남쪽에 800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임나는 800이 되는 곳 창원 지역이고 가라는 700이 되는 곳 김해입니다. 광기성 비문의 임나가라는 연합, 동맹, 연맹 이런 형태였을 겁니다. 자, 한원의 이 기록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완영 선생이 저 뒤에 북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이거는 임나가 여기 있다는 사료를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겁니다. 또 대마도지에 고대 임나국에 시타르라는 말이 있었다. 또 시다카라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이 지명이 현재 대마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마도지를 잘못 읽은 거예요. 대마도지에 뭐라 그랬느냐? 임나국이 처음 조공을 해왔다 해놓고 이 시대로부터 우리나라와 임나 사이의 교통은 이 섬을 경유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두 지명은 가야 임나 사람들이 넘어와서 남긴 자료예요. 예. 자, 가야인들이 왔다는 전설도 있답니다. 예. 맞춰주시죠. 자, 일본서기 금강보에 보면은 임나에서 소환되어 가다가 대마도에서 죽습니다. 임나와 대마도는 다릅니다. 예. 그러면은 자, 예. 그래서 제가 김영희 의원님께 그 발표문에 내 토론문에 세 가지 질문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아직 이제 한번 토론을 마치시는데 아직 5분 계시거든요. 뒷분들은 좀 시간을 잘 7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완영 미래로 가는 바베크 협의회 대표님이십니다. 네? 방금 이영호 선생님이 사료만 그대로 보셨기 때문에 제가 대마도지 원본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정교 가서 원본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신찬 성시록 원본 판본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저는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 판본 안 보셨죠? 일본 서기 요 판본입니다. 예, 보시면 기본인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요. 평양 고분이 나오고 이건 오늘 이영호 선생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이거 질문했으면 보여드리려는데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 판당욱이 진본 리본입니다. 구할 수 없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답변 드릴 때 자료 하나하나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교수님께서는 아마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호훈 교수님 제가 존경드리거든요. 소신 있는 분이라 해가지고 동국과 역사 지도 47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독도 없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7분 시간이기 때문에 저기요. 이름 맞춰주세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건의드리는 것은 가야산은 김해 지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토론 때는 우리 김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 서울에서 이 국가사기 때문에 서울에 프레스트라는 이런 쪽의 장소를 정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학자들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5가지를 짚었는데 나중에 질문 그대로 합니다. 어떤 거냐면
김해 시사를 제가 다 읽어보니까 5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야 구국과 후황의 정체를 부정하는 기술 내용, 낙랑국 여자라든지 다 이런 쪽으로 다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동부 역사 이렇게 중국의 국정교과서처럼 똑같은 논리로서 평양 낙랑구를 그대로 다 기술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건 교수님께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야 사료 원문 조작해가지고 불교 이렇게 안 왔다는 거, 사료 원문 보시면 다, 자료 보시면 다 나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네 번째 이제 가야와 일본석이 임나로 혼동해가지고 쓴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 남의 집을 뺐을 때, 제가 이 시기 때문에 박씨 집을 뺐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등기부등본을 바꿔야 되고, 그 집에 쉽게 말하면 문패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걸 본다면, 가야를 임나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임나의 지명을 가야에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4번 보시면 16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건호 교수님 소신 있는 임나 일본부 필기에 진짜냐 하는 것을 전에 이제 가야 학교에서 발표하신 거 보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 내용 실상을 아주 이건호 교수님 잘 적어놓은 것이 인터뷰한 것이 16쪽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충격적인 것은 이건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김해 시사에는 창원을 임나라고 써놨고 아라가야를 글자도 안 바꾸고 임나 일본부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는 진짜 지금 보니까 이게 미쳤어요, 이게. 임나 일본부가 진짜 있었다고. 물론 아라가야를 이야기했지만도 임나 일본부 용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 번역할 때 너무 이제 품격이 떨어지는 번역. 다섯 번째 짚어놨는데요. 특히 이제 백성옥 씨 논문 보시면 번역 그냥 안 됩니다. 그 페이지 보십시오. 그는 사설 한문을 모르면 절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그걸 논문으로 등재해가지고 김해를 남가라고 해놨더라고요. 남김은 남방이라고. 그런 역사 없습니다. 가벌병증 무기갱신인 게 임자가 사람 임자입니까? 앞에. 그냥 북방 임자잖아요. 북쪽이고. 근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남가라는 논리를 실어놨길래 야 이거는 왜 검토를 안 했느냐. 그럼 이게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은 3, 4, 5번에 관련된 질문은 나중에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이주환 우리 교수님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앞에 두 가지 건은 이건호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갈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토론자로 김규은 가운데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7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김기훈입니다. 멀리 춘천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김해 시사를 둘러싸고 여러분들이 이제 뜨겁게 이렇게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내려왔습니다. 근데 참, 시민분들이나 이 편찬위원분들이나 다들 생각은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가야사를 좀 더 풍부하게 우리가 잘 알고 이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지금까지 편찬 시사를 쓰신 분들이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야사가 풍부해지지 않았나? 왜 이렇게 홀대를 가실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60년대 이후로 북한학계 하다가 이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가야사 연구 그리고 발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런 좋은 유물들 그리고 또 역사를 밝혀왔는데 왜 이분들을 이렇게 참 공격을 하시는지 약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공격하는 걸 보면 저기 이제 토론문에 써놨는데 오늘 발표하신 오정홍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걸 보면 그냥 앞뒤 말 다 자릅니다. 대표적으로 가야의 계열 활동이다 해서 임나일본부, 낙랑군 선지문을 다 했지만 뒤에 보면 당연히 임나일본부는 없다라고 분명히 다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임나일본부가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앞부분만 잘라서 전제를 한 다음에 마치 이 집필자들이 임나일본부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나일본부가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 임나가 가야야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라는 과거 주장 때문에 임나는 죽어도 안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임나일본부는 한반도를 점령한 적이 없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서로 당시 동아세안은 완전 국제전이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편 먹고 백제가야 외편 먹고 서로 영토 정쟁을 할 때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외교관계, 교류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서로 협의를 할 수 있고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그 오정훈 스님 그 외래계 유물 도면 하나만 좀 띄워주시면 일단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마지막에 이제 파형 동기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연대 측정을 하셨다고요? 네. 어디서 했습니까? 영상에서 확인했습니다. 아, 네. 파형 동기는 방사능탄소 연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네. 애초에 없는 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파형 동기는 외계 유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가야 유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논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외계 유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가야 지역에 외계 유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인다시피. 그런데 이게 다 외래계니까 외계 유물이니까 다 일본 땅이다? 아니죠. 국립기밀박물관에 유물을 얼마나 소장하고 있습니까? 대성동 국립박물관에 얼마나 있습니까? 수십만 점의 가야 유물이 있는데 그 중에 외래계 유물을 정리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김해에 철이 나고 국제교류의 장이 되는 겁니다. 중국과 북방과 선비 문화와 외해까지. 이 김해를 둘러싸고 이 김해를 중심으로 국제에서 교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외교를 하는 겁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대성동에서 로만 글라스가 나옵니다. 그 로만 글라스 로마 제국에서 만들거나 이슬람 페르시아에서 만드는데 그 가야 대성동에서 한 점 나왔으니까 대성동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로만 글라스를 분석한 다음에 아 이게 실크로드를 건너서 가야까지 들어왔구나. 가야가 실크로드와 연결이 돼 있구나. 아주 중요한 유물 아니겠습니까? 외래 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가 얼마나 이 대외 교류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열심히 보여준 건데 저걸 두고 전부 다 외계 유물로 만들어서 임나일본부를 인정한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런 것 한 줄이라도 있으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다 없애자고 하겠습니다. 네.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오늘 토론을 하려고 이제 여러 번 읽었지만 저는 고고학을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이 안타깝게도 이 선생님께서는 단 하나의 유물 유적 사진도 없이 그냥 다 가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뭘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롱시대도 한반도에서 건너갔고 신석기도 건너갔고 야유시대도 건너갔고 고구시대도 건너갔고 다 건너갔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 교류를 합니다. 특히 야요이 말씀하신 대로 농경문화가 한반도에서 다 건너갑니다. 그래서 형질이 바뀌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도움을 주죠. 자, 그런데 그런 논리로 해서 이제 가야가 다 임나가 전부 다 가야 신라 소국이 일본 열도에 있다? 그럼 우리 다 아까 이근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민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역으로 쳐들어와도 우리 민족이 가서 만든 나라가 다시 쳐들어온 건데 왜 문제가 되죠? 그게? 애초에 일본 열도에 그런 분국이 있다는 게 성립이 불가능한 거고 어떤 유적과 어떤 유물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사진과 뭐 그런 도면이라도 좀 제시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나 토론이 가능할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나나 뭐 좀 전에 남가라도 다 부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김해 시사에서 알 수 있는 우리가 고대 가야 고대 김해는 뭘로 알 수 있을까? 네, 가락국 하나만 하면 기사가 몇 건이 되죠. 네, 우리가 김해의 역사를 다 없애버린 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우리 김해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사료 분석을 하고 자료를 하고 발굴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렇게 풍족하게 그동안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영상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어왔는데 그걸 다 부족하고 가락국만 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사 써보십시오. 가락국으로 얼마나 쓰실 수 있는지. 거의 김해 역사를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토론문에 적힌 대로 이게 어떤 유적, 저는 고고학을 전공했으니까 어떤 유적, 어떤 유물을 보고 거기에 일본 열도에 가야 소국이 있었는지 임나가 거기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국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현동 김해 근대역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시간은 적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토론문 책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저희 글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문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왜 식민사학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왜 식민사학을 하는지 제 토론문을 시간 나실 때
한번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이 김내 시사 이거를 제4편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김내 시사가 제대로 됐더라면 4번이나 이렇게 다시 집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역사 관점이 식민사학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해방 전에 우리나라 역사학 연구가 세 부류가 있었어요. 그 독립운동을, 이것도 제 그 뒤에까지 가면 전부 다 나옵니다. 뒤에 보면.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주의 사학 나라가 있고, 사회경제사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병도 신스코가 활동했어요. 근데 사회경제사학자들은 해방 후 좀 북한으로 갔어요. 아까 이건호 교수께서 언급한 bun국노노청 김석경이라는 이분은 대구 분인데, 그분이 지금 뭐 이건호 교수는 옛날에 그 빨갱이 놀이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북한 학교에서는 해방이 되자마자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남남군 평양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지린을 북경대 보내가지고 남남군 평양설이 아니다. 북경대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렇다면 고일강이라는 북한은 남남군 평양설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 이건호 교수 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고조선의 대가가 윤대열 교수입니다. 이분을 이 고대 사기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안기부에 가서 고통을 겪은 적거든요. 그런데 이건호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도 그런 시대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이 토론문 시간하면 꼭 끝까지 한번 읽어주기를 바라고요. 한마디로 이 김해는 가야 왕도입니다. 또 가야와 불교의 상징입니다. 그럼 이게 이런 뭐 신인상 유품의 학술지가 아니라 관산사는 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통사로 되어 있는 것이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이 향토 사학자가 본 가락국사입니다. 이분을 선분이 이 책을 편력했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까 누구는 비판하더라마는 여기에 제가 이래 보니까 가락국사를 바탕으로 해가 김해의 가야사에 연결된 싹 다 자료를 다 모아놨어요. 이분이 쓴 이게 통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학술지입니다. 식민사학 유품을.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집필자는 토론문 50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 김수로 왕이 실존 인물이라다가 알 수 있는 것이 삼국사기 신라봉, 여러분들 제가 내준 이제 토론문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삼국사기 신라봉기 타사 입사경 23년, 서기 102년입니다. 가을팔을 읍질벌국과 실질곡국이 경계를 다투다가 왕에게 찾아와 판결을 주고서 요청하였다. 난차에 건강국 수로왕이 많은 나이에 지혜와 식견이 많다고 생각되어 불러 문의하였다. 수로왕이 그 땅은 읍질벌국 것이라고 하였다. 육부에 명하여 수로왕을 대접하게 하였다. 오문의 이찬이 왔으나 한기부는 지위 낮은 자를 보내왔다. 수로왕이 무례한 한기부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돌아왔다. 이걸 김태식이는 설하라고, 이영식이는 78쪽에 신라봉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뭐냐면 조선사 편수회에서 했던 것이 자기들 임나 일본 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제, 건국 전부 뒤로 미루고 한 그 삼국 초기 불신록 비판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거로 김태식이는 임나를 가라. 봅시다. 가야사의 4차 수정본 34쪽에 보면 김태식이는 창원을 그냥 탁순부 했다가 임나고,
근데 북한학계의 가야사연구 책을 보면은 탁송국은 일본 기비지역 요지경 서쪽요역의 오늘날 사익기전과 아카사키전 일대에 있음을 지명 고정을 합니다. 북한 저도 그 김태식이와 영식이의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게 그런 줄 알았는데 북한학계의 가야사 연구와 조이성의 인나 일본부 해부책을 보니까 김태식이와 영식이는 식민사관에 의한 가야사 서술이고 북한학계 연구가 월등히 학문적으로 잘 되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 그 부록에 보면 제가 실어놨어요. 자세히 실어놨습니다. 그 북한학계 그 인나 관련 지명 고정엔 한번 읽어보세요. 한 예를 들면 그 다다라원을 이 식민사학자들은 다대포랍니다. 다다라원은 벌판입니다. 다대포 거기에 벌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북한학계에 보면 딱 다다라원과 정확하게 지금 지명 일치가 되는 곳이 있어요. 아까 뭐 사칭하는 그런 것도 북한학계에서는 아주 학술적으로 지명 고정하고 유물 유적 거기 나온 이런 거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특히 김태식이는 가야 공부가 안 있습니다. 그 52쪽에 보면 일어났어요. 단위 소국으로서 가락국의 개국 및 정치적 지배자의 출현 시기는 2세기 무렵으로 확정할 수 있게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건우 교수께 그 질문이, 이건우 교수는 전에 기내시사에 가야는 낭낭에 전부 학교에서 수출했다야 되는데 허무적인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근현대사 분야 같으면 식민사관이 근거한 역사서를 비판하는 글이 많이 나오는데 고려사 학계는 비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한번 하면 그게 통설이 됩니다. 그 자세한 건 전부 저 여기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좀 마무리 해주시죠. 예. 그 다음에, 인마 일본부를 정말 이렇게 극복하려면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인마 일본부설의 근거가 강개토대왕비의 이 신문연조하고, 또 하나, 감수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 대표적인 이 강개토대왕 뒷문에 나오는 왜를 지금의 일본인 조상인 야마토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학계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 400년에 야마토해 국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강개토대왕 뒷문에 나오는 왜는 야마토해가 아니다. 이런 연구, 근현대사 같은 벌써 나왔습니다. 고대사학계는 그러니까 이 식민사학의 그 유풍에서 기내시사도 쓰고 부산시사, 경남도사, 전라도 청년사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저도 아마 이 고대사의 책을 한 40, 수십 권을 봤는데 옛날에 김태식이, 이영식이 책 보다가 이 책을 보니까 야, 이 정말 역사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제 토론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특히 김수랑 후손들은 김수랑의 가야 건국이 부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그 고고학자 이주원 그 학회장에게도 제가 그 토론문에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그 다 놓아두고 그거 보면 그 남남군 평양설 그 유물들이 전부 조작됐다는 것이 SBS 특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대에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정인선 교수가 그 대방패수 당무이면은 고구려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전부 조작입니다. 그런 기고 마지막으로 가락국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질지왕은 서기 452년 시조 수로왕과 흐왕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수로왕과 흐왕호가 처음 만난 자리에 왕호사란 절을 짓고 밭 10개를 바쳤다. 기사가 있습니다. 예, 가야시대 불교가 있었다는 기록이고 흐왕호의 전설, 흐왕호가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게 김해 시사에 나와야 되는데, 유영동 선생님, 예, 예. 시간이 좀 지나쳐가지고, 예. 좀 자료에 또 자료집에 있으니까, 예. 그걸로 대체하시고, 이제,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두 분이 제 토론문을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 토론문 꼭 좀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토론자로 국민의힘 이미애 시의원입니다. 예, 지금 4시거든요. 그래서 4시 한 7분까지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마땅한지,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 잘못했다가는 큰 소리도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 주관과 소견은 따로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역사라는 거는요, 대한민국 헌법이 걸어온 길이고 지금까지는 학자들이 연구와 또 노력 끝에 역사를 기록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진영 논리가 있어서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또 정치 사상에 일부 시민들이 또 여론을 형성을 하고 또 역사까지도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시점에 왔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편찬위원회하고 역사운동 시민단체하고의 의견차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저는 시민을 대신해서 또 시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준비한 발표문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있겠지만 제가 간단히 빨리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을 얘기했다가는 저도 또 의견이 있지만, 예, 다음에 또 토론이 있을 때는 저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문화의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저희 김해구의 아주 자랑스러운 유산이고 현대에 맞게 새롭게 조명하고 계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토론에는 가야사의 진실보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가야사의 복원 과정에 있어서 일본 서기와 같은 자료를 참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해와 가해 역사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있고 소명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사는 2017년부터 약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7년간 걸쳐서 편찬 작업을 진행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은 지역 편찬사뿐 아니고 김해 시민들의 기억과 정서를 담아낸 김해 시민들을 위한 역사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김해사가 완성이 되면 무려 92년 만에 역사 문화를 정리하는 중요한 기록물로 남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미래에게 전달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책 한 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김해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후대에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유산으로 남기를 간절히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 역사학자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본 서기와 같은 일본 사서 인용에 대해서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편찬이 미루어진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김해 역사를 다루는 김해시사가 식민지 시대 일본의 역사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일본 서기와 같은 외부 사료를 참고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식민사관이라고 간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본 사료에 기록된 역사적 단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전하고 이를 통해 과거에 왜곡된 시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야사를 논할 때 일본 서기는 항상 중요한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었는데요. 일부에서 황국주의적 관점에서 작성된 일본 서기를 근간으로 김해시사를 편찬했다는 이유로 김해시사 또한 일제의 식민사관으로 날조되어 있었고요.
식민사관을 은폐하려고 하는 꼼수라고 하는 비판까지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역사는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자료의 결합을 통해 확신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서기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또 선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재구성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를 통해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조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다룰 때는 어떤 자료만 봐야 된다, 이것만 봐야 된다, 저것만 봐야 된다라는 거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료 기록 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내용들을 받고 사실 저는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장님도 계시고 여러 전문가분들 교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어떠한 의견을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역사는 헌법이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의견차가 있지만은 이제 역사에서는 무조건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좀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단순히 논쟁에 그치지 않고 김해시사 편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라고요. 각 입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김해시사가 이제 균형 있고 좀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되도록 마무리가 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높이고 함성 높인다고 역사가 달라지고 바꿀 수는 없는 게 역사고 역사는 기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학자분들의 의견과 우리 시민들의 의견 또 우리 편찬위에 계신 분들과 시민분들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영토론 더불어민주당 송유인 의원님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8분이거든요. 7분 주어집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의 송미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의견도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대 시사 제2번 가야편에 대해서 우리 시사 편수위원회 측과 역사운동 시민사회단체 측의 주장과 그 근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역사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토론회에서 전달을 하고 마지막으로 발제자 네 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시사에서 가장 논란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 가야사 건국시기, 두 번째 허황호의 도래시기, 그리고 가야 불교 문제, 그리고 일본 서기 인용의 특별성 등에 관한 네 가지 사안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우리 시사가 지필 원칙과 기준에 맞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주요 쟁점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 일반적인 시각과 인식은 어떨까 하는 그런 기준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사 2권 16페이지에서는 수로왕을 고조선 이후에 한간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일부 구절을 근거로 수로왕도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료나 고고학적 근거 제시 없이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의문만을 제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정을 언급함에 있어서는 독자의 오해가 없도록 필자의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있어야지만 개인 논문처럼 필자 개인의 생각과 추정된 논의만을 기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원고의 역사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김해시사 원고 집필 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이 아닌 객관적 사료를 근거로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허황우와 관련하여 기술된 부분의 각기를 보아도 대부분 1990년대나 2000년 초반의 연구에 머물러 있어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최근까지도 허황과 관련된 논문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특히 2022년 KNN에서 허황의 실행기를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어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무언고는 새로운 사료 및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집필 기준에 맞게 향후 수정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사의 구성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으나 시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집필자 개인의 논리와 사견이 근거로 제시되지 않은 채 기술되어 있는 점, 또 필자가 다수라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된 내용과 문체의 다른 점 등은 시사의 전반적인 통일성을 저해하며 마치 여러 논문들을 모아놓은 단 논문집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향후 시사의 통일성 제고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거나 출처를 제기하지 않는 추측성 논문들은 삭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쟁점 네 가지입니다. 먼저 기내시사 2번 4차 수정본입니다. 52페이지에 기술된 가야사 건국시기의 논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야사 건국시기는 삼국 4기와 삼국 유사를 근거로 기호로 42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사에서는 이를 하나의 설로 치부하며 고고학적 편견을 근거로 가야의 개국을 2세기대로 상정하여 100년 정도 늦춰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편견도 과학적 특정 방법이 아닌 상대 평면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가야의 계곡을 3세기대로 늦춰보는 연구자도 있는 등 학자 간 의견이 분명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을 통한 절대 편면의 데이터 축적과 조사 편면 연구를 통해 가야의 계곡 시점을 점점 빠르게 보는 경향도 파악되기 때문에 42년 계곡을 하나의 설로 치부하기보다는 정설로 인정하고 고고학적 근거들이 갖추어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내시사 2번 45페이지에 기술된 허황우의 도래에 관련된 논란입니다. 시사에서는 허황우의 도래를 낭랑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가 모태가 되어 인색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심지어 허황우를 낭랑 지역에서 도래한 2차 유익민도는 낭랑 지역에서 왕래하는 상인 집단의 일족이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추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금과 옥조로 얘기할 우리 시사가 필자 개인의 생각과 추정된 논리만을 개인의 논문처럼 기술하는 것은 기계 시사의 원고 집필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아 시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만을 살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객관적인 근거 제시와 시민들의 인식과 정치에 맞는 수정이 시급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야 불교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시사에서는 파사의 석탑을 해양신앙의 상징물로 파악하여 가야 불교의 기원후 48년 전례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파사 석탑의 전례 시점이 불교의 전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곧 공학적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불교의 전례가 없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전례가 허황으로부터 이루어졌다면 나라 전체에 공인되는 것이 아닌 일부 지배층에서만 수용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례의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사에서는 수루왕대 불교 전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시민의 인식을 고려해 전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기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오늘 크게 쟁점이 되었던 일본 설기의 인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논란이 가장 크게 쟁점화되었던 지역사는 전라도 천연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에서는 임나 일본부를 점철된 일본 설기의 지명을 인용한 것과 임나 이꼴 가야라는 해석에 대한 거부감으로 역사단체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사 집필진들은 일본 설기를 인용했다고 해서 또는
인용했다고 해서 임나 이걸 가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서 임나 일부 부수를 긍정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만 물론 역사학자로서 친밀한 사도 비판을 통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료들을 또한 확보했다고 답변할 수 있겠지만 시민 정서상 수위 납득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역사서와 연구 자료도 많을 텐데 굳이 일본 서기를 인용했는지 또한 전라도 천연사의 편집 과정에서 일본 서기 인용으로 논란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응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시사에 대한 발행 시기에 쫓기지 말고 시사 지필 등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역사운동 단체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과 토론을 통해 앞서 언급한 시민들의 의견과 인식이 반드시 시사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김해 씨는 역사문화부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1929년 일제강점기에 김해 업사를 발간한 이래 100년 만에 정식으로 시사 편찬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좀 더 늦어도 괜찮습니다. 시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시사는 우리 시의 역사이고요. 그 어디에 되어봐도 자랑스러워할 우리 시사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내부의 발제자분들한테 본인 그럼 이렇게 가야사 이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대안을 내어놓고 제대로 편성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이게 2018년도에 김해 교육청에서 발행된 김해 역사 교과서 우리 학생들이 읽는 책입니다. 책 내용 31도 강수는 이영식 교수님이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가야 건국이래라 해서 42년 가야 건국 그리고 48년 허황 호리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라든지 또 인나 일부분설에 대한 어떤 인난설에 대한 내용들을 실지는 안 했는데 71페이지 가야가 일본의 가장 큰 문화 역사적인 문화 환경을 제공했던 나라가 가야였다라고 학생들은 이렇게 배우는데 어른들은 그래서 우리 교육이 특히 가야사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사실로 기록될 수 있게끔 시사편수위원회 위원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는 고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6분의 진행 토론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 토론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네 분의 발제자께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주로 이제 각 발제자가 한 3분씩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를 조금 네, 아십시오. 저보다 훨씬 앉아야 되셨어요.
그러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선생님들께서는 3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주원 부산고등학회장님,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유한영 선생님께 저거 해주신 것 같고, 내용 중에 일부 가야 불교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가야 불교와 관련해서 김해 시사의 기술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야 불교의 도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먼저 저는 고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야 지역에서도 불교와 관련된 유물이나 관련 내용이 사실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신라도 그렇고 그다음 백제 고구려도 그렇고 대체로 5세기를 넘어서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고각으로 연결시킨다면 연화문 문양이라든지 관련된 몇몇 기물들을 고각적인 쪽에서 재해석해서 한다면 5세기 이전까지는 가야 불교가 확실히 존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봐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가야 불교의 성격이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 불교냐, 개인 소승 불교냐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 분야에서 검토와 해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우리 다홀이 관련해가지고 우리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홀이 거기 국가 북과 카이노 그때 글자를 사용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하의 시사 가야사에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지금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붓을 보면은 양쪽에 붓의 양 끝에 모필이 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끝에 모필이 달려 있는 붓은 중국에서도 없고 볼 수가 없는 좀 재밌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으로 글을 썼을까? 중국에도 본 적이 없는 붓인데, 그리고 또 북과 함께 세트로 나온 게 도자가 있습니다. 철제 도자. 그래서 옛날에는 목간에다가 기록을 하고, 지금 다홀이 시기가 종이가 거의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 목간에다 발견되고 틀리면은 깎아내는 칼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하만 성산산성을 발굴했을 때 실제로 목간도 많이 나오고 목간과 함께 목간에서 틀린 글자를 깎는 칼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 옆에 깎는 칼만 한 건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거의 10칼 정도로 굉장히 큰 25cm 이상이나 되는 큰 칼이어서 과연 그게 세트로 됐느냐. 저는 볼 때 이게 붓과 칼은 오히려 공장용에 가까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교수님, 이게 지금 보면 다수설이 지금 교수 선생님은 이 학계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다수설이 가오르에 넣은 붓과 칼을 교육식 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검색을 보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이게 전부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또 가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소수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다오리의 붓이라는. 그래서 좀. 우리 선생님 질문하시기에 저희의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의견을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또 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정인성 교수가 얘기한 대방태수 장무리요가 기존에 낙랑과 관계 있는 인물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발굴조사가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정인성 교수가 연도에 떨어져 있는 전돌이 천장에 있던
천장 지붕이 떨어져서 그 깔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낭랑과 관계없고 무료의 무덤 형식이라고 하는 재해석을 내놔서 학교에서도 새로운 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인성 교수의 설이 어느 정도 뭐 인정할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정호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편집장님. 예. 김기훈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토론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자꾸 무슨 근거가 없이 막 얘기한다고 이 토론문에 거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근거 다 적시해놨어요. 그런데도 그걸 이제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신문사관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 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토론문은 좀 여유롭게 줘야 되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줘가지고 그걸 분석하느라고 정말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의 발제문도 제가 제출한 것처럼 치밀하게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서 주장을 이런 발제문을 제출해야 돼요. 근데 저쪽 시민적, 여기 편찬 이쪽 한 사람들은 그림 몇 장, 제목 던진 그런 수준의 PPT가 써놓고 그걸 분석해서 상대방 그 의견을 파악해서 반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한마디로 우리는 패를 다 보여줬는데 저쪽은 패를 다 감춰놓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토론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제 토론자 말에는 나는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안 했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 아까 당연시 하잖아요. 임나일본부의 임나지명 여기다가 지휘자하는 거 무슨 문제냐. 그리고 여기 보면 선진문을 받은 것은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제 당연스럽게 이 지필자 입장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임나 지명이 가장 핵심 여기잖아요. 어느 지명을 거기다 붙여버리면 그게 그 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일본 역사를 쓴 그 지명 갖다가 남부에다가 다 도배를 했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일본 땅으로 갖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출생기관서를 이제 부정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다 썼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부정을 하지만 이제 말을 다 바꿔가지고 외교기관설, 무슨 행정기관설, 자치기관설 하면서 백제와 신라, 거기에 가야가 끼었다는 거예요. 백제와 가야 관계, 가야와 신라 관계. 이 사이를 이 외인들이 와가지고 그 갈등 문제, 대립 문제를 조절하고 지시하고 이게 해가지고 다 잘 이렇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외가 굉장히 힘이 세네. 외가 능력이 있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다 제시했어요. 그럼 이게 임나일보면 사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꼭 가서 거기 점령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임나일보들은 일본 극우사학자들의 그 학설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딱 받아가지고 변형술이라고는 이걸 지금 임나일보면 좀 변형술이라고 주장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명도 그대로 갖다 붙이고 말만 안 했다고 그러지 사실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다시 저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안 했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돋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럼 이제 몇 가지만 토론문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 선진문물을 들어온 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중요하잖아요. 낙랑군이 평양이잖아요. 평양. 위만 있어. 그게 다 중국이에요. 중국. 거기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극복했잖아요. 낙랑군하고 위만주는 저기 하북선에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서북한 지역의 그 고구려나 했던 위쪽에 어느 정치적인 선진물 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의 북쪽 한국의 선진물을 받아가지고 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 상관없는 거죠. 근데 결국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했잖아요. 표현을 했어요. 제가 논문 보세요. 17쪽에 19쪽에 외교유물이라고 표현한 거 쫙 나왔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누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하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논문을 안 봤다는 거지 제대로 안 봤다는 거지 그냥 무시하고. 예, 벌써 정리를 하는 거네. 하여튼 이거 다 지금 이게 근데 이분들은 우리의 그 어떤 의를 반박을 한 게 아니라 청중을 대상으로 선동을 한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이덕일,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발제자하고 토론자가 이덕일 얘기하잖아요. 지금 김해 지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노임 쓰기 위해서 선동하게 온 거 아니에요.
니들만 죽으면 끝난다. 이거에 이쪽들의 대책이거든요. 전략전술이거든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는 거야. 이적들만 죽으면 다 끝나.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갖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파렴치하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잡자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 내 말은.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할게요. 또 어떤 대변을 늘어놓냐면, 토론문 4쪽이 그 중간쯤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역사, 동문시대, 야유시대가 다 일본적으로 우리가 전파된 것이 일본이고, 그리고 일본인들을 가장 떠받드는 인덕천왕론 있잖아요. 전방 후원문. 그것도 백제인이라고 밝혀졌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 사실 냈더니 토론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일본 역대의 모든 역사는 한반도 사람들의 역사인가? 같은 민족을 모아도 되는 것인가? 주장이 오히려 일동통주는 아닌가? 대만도의 한반도도 사람이라고 한다는 침공을 당했더라도 억울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냐?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같은 민족이고 한반도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 신라 백제 모두 그게 한민족인가? 아니 이걸 지금 말이라고 부른 겁니까? 과학적으로 정백주자고 다 나왔잖아요. 일본 열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하고 80% 90% 이상의 DNA 갖고 일본 천황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모친 우리가 백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인사로 오고 모든 게 일반적으로 다 이주민이 가서 일본 역사를 썼다는 게 이주민이 가서 만든 게 역사를 다 증명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사줬다는 거 그건 상식 아니에요? 이건 일본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괴벨을 드러나면서 거기서 침략을 받아서 억울하지 않은가?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옆집 사람이 같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김규훈 교수님을 막 때리고 강간하고 뺏고 그랬어요.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해서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노래자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예. 결론을 내리자면 일본과 우리가 관계는 뭐냐면 분가, 그 다음에 큰 집과 작은 집과 관계예요. 이걸 이제 일본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자기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 자기가 우리가 분가해가지고 환부 역적을 저지른 거죠. 그래가지고 일제일 때 자기 부모 되는 그 나라를 갖다 죽이고 강간하고 뺏고 막 위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조작하니까 일본도 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역사 하려다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망해버렸다. 다 부정해버렸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다 보니까. 장님 시간 좀 지켜주세요. 예, 아셨습니까? 예, 그 시간을 좀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건우 부경대학교 교수님, 3분 정도. 네. 3분요? 네, 3분입니다. 1분만 하셨죠? 네. 3분 아까워요. 1분만은. 일본 서기를 일본 세계가 가짜야! 어떻게 하세요? 일본 세계에서 하고 있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영암군에서 김해시가 아니고 영암군에서 왕축제를 합니다. 딴 소리 가서 일본 왕인 축제 아세요? 왕인 축제? 사설을 갖다가 일본 왕인 축제 아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영암군에서는 왕인 축제를 하는데 지금 전례에서도 그 일본 서기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일본 서기도 있어요. 그럼 영암군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전체를 봐야지. 그리고 무령왕릉 이름이 사마왕이라고 나왔죠? 일본 서기에 똑같이 사마왕이라고 나옵니다. 뭘 그래 거짓말이야! 안 열어보셨죠? 똑바로 일본 공부 세계! 좀 하세요, 공부 좀 해요! 뭘 해! 공부도 안 하고 소리만 치면 되겠어요? 무슨 사자도 모르고 기문자도 모르는 새끼 공부를 하세요, 공부! 사자도 모르는 새끼 무슨 일본 그리고 은연적 통이라서. 아니, 방금 네. 오펜장님께서 예. 오랜만에 논문을 쓰셔가지고 지금 인나왕족 진경대사를 예, 내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죠? 한번 들어보고, 또, 그래야 우리가 논리도 개발할 수 있고 하거든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인나왕족이라고 했어요, 인나왕족. 인나왕족 후손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야! 했는데, 지금 오펜장에서 가만히 있어! 그 인나가 아니고 준하다.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그럼 도명스님 주장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견 통일이 안 돼요. 다 각자 지금 뛰어다니시니까 결국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보십시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김해시사에서 한국인이 중국과 동족이라고 하는 걸 썼죠. 그거 누가 쓰냐면 정영도 선생님, 김병희 선생님 쓰셨고 김종관 선생님이 감수하셨어요. 향토사에서 바로 가락국사 그거 손 하나도 대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실은 겁니다. 그래서 안 붙여진 거예요. 향토사가 쓴 겁니다. 김해가 중국에서 온 겁니다.
그렇게 써놨는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거는 맞아요? 중국에서 온 거. 다 틀려 거짓말이야. 스님은 중국 사람입니까? 동구 이 신경 동지 성단을 봐. 저쪽에 진리를 보고. 그다음에 삼교를 삼법이라고 하는 진리를 봐. 것은 그런 게 김해 어디냐. 스님이라고 하는 거짓말이지. 스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그것 역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김해 시사에 실었습니다. 플로에스도 우리가 질의하고 할 시간이 있거든요. 이근우 교수님, 제 질문에도 좀 답을 해주면 좋겠네요. 아니, 질문, 남랑에, 역사 교과서에도 남랑에 철을 수출했다고 했는데, 교수님은 그 의무적인 납부를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거는 지금 선생님께서 공급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서플라이 번역으로 쓰이니까 고대도 공급은 서플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기사라고 하는 말이 요새 신문기사인데 옛날 기사는 일을 기록하다는 서술형이에요. 이 2000년, 1800년 전에 쓴 말이 지금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의 착오적인 생각입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 봐야 돼. 그래서 지금 동해에서 고구려에 공급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똑같은 자료에. 그 공급은 동해가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건 안 보고 이 서프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이야. 네. 보수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교수님, 하나도 안 보시고 교수님 그 설명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거든요. 낭랑에 의무적으로 납부했다 이 말은 낭랑에 예속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설명은 다른 걸 밖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죠. 그 분명히 낭랑에 의무적인 납부를 당장에서 했다. 여러 가지 많은 유물이 오죠. 그 지금 여기 왜 답이 이걸 교수님은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엉뚱한 대로 아까도 왕인의 그걸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본 지금 제가 질문한 거는 교수님의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그 현대사 같으면 식민사관으로 쓰일 때 엄청난 비판이 나오는데, 근데 고대사는 검증이었어요. 검증이 없어요. 이게- 그 자료를 안 보신다 그런 거예요. 자료를 안 보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공급이 그냥 서플라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주 편하죠. 그러니까 그걸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교수님의 그냥 생각이죠. 김태식이도 그렇고 아니 그 똑같은 자료 아니 속에서 제가 왜 북한한테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학문을. 용례를 안 보고 그거 그 하나 보고 지금- 서플라이드 다 단정하신 겁니다. 예. 용례를 보셔야 돼요. 예. 공부를 좀 합시다 전부 다. 아니 지금 여러분요, 제가 한번 보세요. 낭랑에 의무적인 납부를 했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지금 대부분이 해석을 그래 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잠시만 결론을 내리자는 그런 의미는 방금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간단히 그러면 맞아요. 여기 변진에서 낭랑에 철을 공급했다고 나오거든요. 왜 공급인가 하면은 이거는 그 한나라에서는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전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중앙에서 낭랑이 병군에 공급을 안 해주면은 각종 공무나 이런 철비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대체하는 곳이 변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제철 산업은 낭랑보다도 변진이 훨씬 선진적이었기 때문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이해를 하시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전 경남도 의원 한 3분입니다. 3분. 먼저 여기 두 번째 자료 올려주세요. 먼저 그 사이에 송위 시의원님이 제가 물었던 건 첫 번째 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미일 시의원님도 의문을 제시한 거. 임나 일본 무술 관련된 일본서기 인용, 우리 일본서기 인용을 나쁘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용어를 한반도에다 비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열도에 있다는 연구 논문 발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반도,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다 있다고 비정하기 때문에 일본 서기의 내용을 여기다 비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 서기를 인용하면 시민 사회가 이 말은 아니에요. 두 번째, 송유인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 그러면 어떻게 백신 방법이 있느냐?
지금부터라도 다시 식민사학과 우리 시민사학,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우리 그때는 막 펼치게 하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하지 말고 제가 2년 동안에 이분들 가야사학회 한번 쫓아다녀서 봤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해요. 다른 사람 없어요. 자, 그거 올려주세요. 어떤 사람들 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 같이 해야지. 민주주의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장 해체하고 정정선생님들 모시고 이들도 모시고 국사 회장도 모시고 그래. 왜 너희들 만들어? 선생님, 이건호 교수님 이해하십시오. 우리 정선생님 마음은 충분히 전라도 이해합니다. 천년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김일성 대대 바로 잡을 거야. 목숨 걸고. 자, 보시면 걱정 마라. 하지만한테 거절하지 마라. 해. 응해. 자, 여러분들 앞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론할 때는 킴의 시사만 가지고 나오는 게 가장 정도인 것 같습니다. 프레임 먹는 거는 대부분 안 했으면 좋고요. 언제까지 이덕희 소장 깎습니까? 다음에 된다면 우리 이영우 씨도 그렇고 우리 이건호 교수님도 시간이 된다면 이건호 제가 중재를 할 테니까요. 이덕희 소장님 사무실 가가지고 한판 두 분이서 한판 뜨시고. 박수! 여기 보시면 이거 동부가 역사지도인데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영우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디 저 땅이 아니냐 경기도 표가 없다는데 그런 거 아니죠.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경기도 땅이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어떻게 기록해놨습니까? 313년에 낙랑군 축출 나오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영우 선생님께 313년 낙랑군이면 어느 나라 낙랑군입니까? 여기 국사 선생님 계시면 지금 국사 선생님 교수님께 물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언제입니까? 여기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 실수합니다. 여러분들 낙랑군은 220년에 망해요. 그럼 313년까지 낙랑군이 있었다는 것은 뭐죠? 바로 낙랑군 다음에 한나라의 낙랑군이 들어선 뒤에 그걸 이어받는 것이 위나라, 조이고 그 다음에 서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313년에 축출이 돼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이제 동북이어 이렇게 이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이 논리를 한국에서 이렇게 주장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왜냐하면 313년까지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니까 결국은 뭐냐? 너희들 스스로가 한국의 학자들 스스로가 약 420년간 누구요?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영역을 인정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국정교과서에 시도를 그려버렸어요. 이게 이용한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김해 시사에 넣는다면 왜 이런 논리를 왜 넣을까? 저 뒤에 보면 또 어떤 분이 자세하게 또 진나라까지 있었다고 써놨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안 되고요. 지금 다른 거 이거는 교수님 다음에 제가 지도 갖다 드릴게요. 이거 제가 원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장님 그때 이사장님까지 만나가 이사장이 뭐냐? 독도 안 그랬다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직제까지 했다고 다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쪽의 사람들한테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상상하면 안 돼요. 없었고요. 이 픽셀 다 소용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생기로 다다시 야간전의 일기요. 제가 원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이원 선생님 한번 이야기하시죠. 이거 거짓말 해놨는데 제가 원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자를 뺐잖아요. 나중에 원본 보시죠. 원본을. 화면에 뺐습니다. 원본이고 유자고 뭐요? 거의 매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틀을 보면 알잖아요. 아까 강수일때 그러면 제가 한번 시키면 징긴대사 원각 기한하고 한번 해석해볼까요? 자고 과연 그게 임나왕족이 나오는지 참 말 같은 소리에 건너가냐? 자 이거는 보시면 이거는 무슨 좀 차려? 자 아까 이건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는데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우 교수님 그 논문 읽어보셨습니까? 금수령의 1920년 가락강했고 예 거기에 보면 금수령이가 뭐냐면 벌써 이제 저거 비문을 보고 뭘 했냐면 여기에 준하라고 나온다. 그러면서 밑에다 오라고 하면서 임나의 오자라고 딱 씁니다. 논문에 그 이후로 모든 이제 우리나라의 징빙서 탑비는 임자로 다 굳어집니다. 아까 이제 이건우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체적 사안에서 본다면 도명스님은 그런 거 자료를 모르니까 일단 임나라는 선에서 해석을 해가 출발한 거고요. 우리는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오정생 이야기했다면 그런 논리가 있다면 과연 금수령의 논리가 맞는지를 아마 이제 우리 이건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쉽게 연구를 해준다면 고맙겠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필요도 없고, 팩트 체크하는데, 팩트 체크. 이거는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 어떻습니까? 바다 건널 때마다 천지 나온다는 그 논리죠. 그 논리 속에서 글이 쓰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역사는 아까처럼 사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 했죠. 사료에 그대로 당합니다. 나오고 있고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일기도 나오는데 보면 축자국 이런 거. 질문에 답하세요. 질문에. 아까 저걸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지금 말하는 거. 질문 이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또 얘기 나오죠. 국조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 한국사 데이터 들어가셔가지고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답 나올 거고요. 예, 그리고요. 이거 아까 이야기 나왔죠. 고대 임나에 대해서 뭐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 쭉 이야기 나오면서 뭐라 했습니까? 대마도지 2편에 역사에 임나국이 있었다고 여기 나오죠. 이게 대마도지입니다. 대마도지인데 그런 기록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상입니다. 네, 모든 내분의 발제학에서 지정토로서 나온 그런 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플로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또 지체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번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손 드신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예, 한 2분으로 말씀은 이렇게 줄여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길섭입니다. 가락사 바람세기 가락동친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입니다. 저는 참 너무너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요사이 겪어보는데요. 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살면서 우리 한국을 부정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말이죠. 김수로 왕릉 같은 이런 정말 세상에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을 왜 여러분들은 지키지를 못하고 부정을 하고 아래 자식이다. 5초 장수의 딸이 허황무다. 다른 세계 한번 봐보세요. 없는 역사도 얼마나 잘 만들어냅니까? 왜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서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독진에서 정말 그야말로 이런 분들 말이죠.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분들 있으면은 우리 독진에서 나서가지고 김혜인가 김현치 이천희씨 또 내지는 하설준 성씨가 안동김치 의성김치 경주김치가 하설을 놓습니다. 그런 분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이런 폭탄사가 없도록 세계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인씨가 교수님 발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분 또, 네, 스님. 질문하세요, 질문. 저는 한창 원영가야 선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이건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주에 있으면서 학술대회를 6번 했는데 각 교수들을 초청하고 또 박물관장을 초청하고 학예사를 초청해도 안 와요. 뒤에서는 스님 말씀이 맞다. 확실하다 하면서도 나올 수가 없대요. 자기가 나오면 자기 제자들이 인사에 걸리고 자기가 이제껏 연구하는 것이 물어가기 때문에 나는 못 나설 테니까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스님이 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숱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우 교수님께서 전번에도 그 창원에 사실 때 그렇게 수모를 강하시면서도 이렇게 정면으로 나오셔서 소식을 밝혀주시는 데 대해서 강원대 교수님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한창 본인가에는
삼국 유사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삼국 유사에 나오는데 함창권연가야와 성규성사가야가 인정해야 되느냐 그게 떴더라고요. 그 함창권연가야는 삼국 유사뿐만 아니라 삼국사에 5줄이 나옵니다. 아주 세세하게 나와요. 현재 진행까지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로 왕릉이 있고 태조 왕릉이 있고 태조 왕비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2,500개의 고분이 파헤쳐진 채 완전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갈못이 있고 성열색이 아마 자만에 있는 성열색보다 더 유명하고 더 큰 성열색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린대가 있고 머린대 고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함창 현지에 보면은 권연가야에 대해서 기록이 그죠. 함창 현지 10개 이상이 나옵니다. 건조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이제 사학에서 물론 일본의 원래 진전자옥이라고 원래 진전자옥이라고 나가미초가 제일 처음 주장하고 함창 권연가야는 가야산에서 멀기 때문에 아니다. 또 이제 진전자옥일도 거기에 따라서 또 이거는 아닌데 후세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하고 어쩌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가 있는데 이거 우리 학교에서 부정합니다. 그 부정하는 근거를 한번 대주시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한국이 대구라는 거, 나라가 합천이라는 거, 그 함창 권연가야를 부정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라와 한국이 대구나 합천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좀 뒤에 분이 먼저 드셨거든요. 간단히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듣고 하시죠. 답변을 듣고 질문하시는 답변 드리는 시간 2분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용하게 하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감찬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좋습니다. 이건우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갖다가 이제 예전은 못했었는데 이제 이번 시민으로서 역사 공부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건우 교수님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일본 교과서를 보면 그 교과서를 읽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일본 애들이 임나일 본부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 저도 이제 보면은 그런 게 사실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유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김해 시사에 이제 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이 지도를 이리 보면은 비파인 공금이라든지 있는 어떤 나계형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외계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무덤 자체도 이제 그런 외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만약에 아까 우리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삼국지나 후한세기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오는데 동로북하고 외하고 접해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만이 외하고 접해가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의 유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 외의 유물이 많이 나오면은 혹시나 동로북이 사만이 저기 경주 쪽이나 아니면 저 위쪽이 되고 가야로 지칭되는 김해나 부산이나 이쪽에는 이 왜가 아닐까? 예? 전 계속 이렇게 왜 유물이 많이 나고 복진동 고흥군에 가도 1세기, 2세기 이전에 그 밑에 땅 쪽에 보면은 회의 어떤 유물도 나오고 이런데요. 그 위에 복진
고분이 형성됐고 거기에 살던 사람이 무덤이 있고 이렇다고 보니까 기원전이 나오는 기원전 2세기 정도 되면 이 외계 유물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삼국지에서 말하는 아니면 후한세에서 말하는 이 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 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인데 김해 시사를 갖다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김해 시사라고 그러면 김해 시민의 자긍심과 역사의 자랑과 이런 이제 그걸 표현을 하고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을 어떤 김해 시사를 읽었을 때 우리 역사의 자랑 이런 걸 갖다가 자긍심 이런 걸 좀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야인들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개척을 해서 일본 열도에 있는 그런 유물들을 어떻게 표현하지 않고 김해 시사에 외계의 어떤 그런 말 해놨다고 그러면은 우리 가야인들은 도대체 그 당시에 뭘 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질문을 좀 짧게 하시죠. 예. 그래서 김해 시사를 갖다가 지금 폐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산 시사도 마찬가지지만 부산 시사는 일본적이 하나도 없어요. 알라를 빼라고 그래가지고 알라를 빼버렸어요. 그 하나 있는 백승준 교수가. 예. 그래서 김해 시사를 갖다가 쓰려고 그런 게 질문 이거 지금. 질문하십시오. 유물적으로 썼을 때, 유물적으로 서술을 할 때, 우리가 교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넘어온 것만 있고, 우리가 간 게 없어. 일본들도. 그걸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해 주십사는 거예요. 우리 팀이 네,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질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 발제자들께서 있잖아요. 그 질의에 대해서 2분입니다. 2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한창에 공연가야가 왜 학교에서 구전되느냐. 이거는 교수님께 대답을 고고학 쪽에서 해야 돼요.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고학적이 아니고 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근거로 논문이 있는다고 지정을 하시고 거기 지정자가 답변하세요. 지정자가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스님 그 신문에 기고하시더라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사실 그러면 그거 이제 빼고 또 성산가야 빼고 하면 결국 이 넓은 경남에 나라가 몇 개 있다. 뭐 4개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아무도 학자가 4개 뿌리인데 그것까지 빼버리면 2개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야. 경남에 합작 번역가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접근을 해서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 그렇게 현지를 잘 아시는 분께서 그럴 때 저희들한테 다 해결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지. 그 김해 시사를 하는데 김해 시사가 사잖아요. 네. 가야사인데 육가야 오가야 가장 기본인데 육가야 오가야가 삼국사기와 삼국사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2개를 빼고 오가야 중에 2개를 빼고 일본 서기를 거기는 저도 이렇게 자세히 없는데 그게 삼국 유사가 편찬된 시기가 삼국사기 삼국사기 5개 나와요. 좀 마칩시다 이제. 어쨌거나 12세기, 13세기 이럴 때 기록된 사서에 있는 내용을 그게 진짜 2세기, 3세기 역사에 그대로다. 예,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1시간 이상 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던져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분. 부산에서 오신 우리 강 선생님께서 왜 외계 유물이 많느냐, 그리고 왜 우리 유물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다루고 왜 이게 유물을 많이 다루냐 이런 문제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 주로 이제 박물관에 가면 많이 전시가 돼 있죠. 근데 실제 가야 지역에 발굴 조사를 해서 나온 유물 보면은 우리 가야 관련 유물은 수십만 점입니다. 외계 유물 제가 지금까지 대충 봐도 300점이 채 안 돼요. 그게 따지면은 채 1%도 안 되고 0.몇 %인데 예. 근데 그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와 우리 가야와의 그 교류를 전시를 하려니까 그 유물들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물관은 왜 이렇게 외계 유물만 있느냐 하지만 실제로 박물관 수장 박물관 수십만 점 유물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마 이렇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마무리할까요? 네, 아니 김영인 의원님도 아니 예. 사회자님, 네. 요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건 나 지금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두 분 정도 더 시민들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회자, 네. 이 가락 정신의 100% 한 번씩 발언하세요. 예, 제가 먼저 간단하게 김해 출신 아닌 사람이 세 분 발언하였거든요. 네. 뭐 부산서 오신 분 두 분에다가 그러면 김해 출신 회장님 질문만 하시죠. 서술을 하지 그 질문 아니 제가 일단 듣고 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가락 정신에 가락사 발달소의 구성대 제2위원장 김동철입니다. 이거 다 좋습니다. 저는 다 좋은데 여기 혹시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사사가와 재단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지금 사사가와 재단을 하는 게 일본 극일단체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아시아 연구기금 100억 준 거 아시죠? 글쎄 문서는 모르겠는데 100억 줘가지고 일본의 극일 저단체지. 극일. 근데 거기서 그게 앞으로 좀 헷갈리네. 근데 거기서 어떤 하는가 하면은 우리 가야사에 대해서 한국의 가야사 전문가 불러가면은 즉 말해서 강의료를 한 2,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도 안 주는 모양입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은 왕복 항공료에다가 고급 호텔을 지어서 돈도 많이 준다, 4, 500만 원 준답니다. 심지어 일본 우리나라 이 교수가 학생이 일본 유학 가가지고 한 4, 5년 살다가 박사 학위를 따고 오면 한국 오면 아파트 한 집 살 정도로 돈을 준다. 저 사사가올 때는 그런 재단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한 1년에 8천원에서 1조 정도 씁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오죠. 네, 하죠. 없어요. 그래, 그거 알아. 시민은 알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꾸 가락국을 부정을 하는데요. 그것이 내가 부정을 하는데 왜 부정을 하면 우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시종왕의 묘가 시조 할머니 묘가 보존된 딴 데도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나라를 한번 봅시다. 신라는 뭐라 합니까? 가면 박혁것의 묘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 오는 묘에서 이기고 저기 있잖아. 됐어. 그 다음에 신라는 뭐라 합니까? 신라는 뭐라 합니까? 교수님. 신라는 하죠. 고구려는 뭐라 합니까? 고구려 하죠. 고려를 갑시다. 그럼 배째는 뭐라 합니까? 배째를 하죠. 우리 가락국은 뭐라 합니까? 가락국자, 나라 국자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 자랑스러운 가락국을 갖다 와 펴가려고 합니까, 전부 다. 그리고 김해 시사를 하면은, 진짜 김해에 대해서 써야 될 텐데, 역사책을 만들고 있어요. 왜 역사책을 만듭니까? 오늘 벌을 주자를 보니까, 이노의 교수는 가락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김해 시사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왜 부정한대요, 이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김해 시사에 대해서 발언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김해 김씨들, 김해 씨들, 우리 가락인들은요, 왜 가락이라고 하면 압니까? 고집을 가면은 가락국 단강 지지배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사 할아버지도 대가락국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락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금강가야니, 가야를 쳤었죠. 그리고 인도 가면은, 우리 할머니 후손, 왕손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 한마디도 안 하고, 가락국 부정합니다, 자꾸.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사회자 직권으로 김해 계신 분 한 분만 지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선, 김혜씨입니까? 도명선 스님이 또 여기,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입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김해 시사는 시사의 네 가지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우리 구교특과 당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전 시장님 계실 때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으면 상공사 파사삭갑조에 연우시 해동말 유창사 공급지사 개상규 미지 포인 불신곡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 원문을 이 기존의 모든 학자들이 예외 없이 단 하나의 예외 없이 그러할 때 당시 해동에서는 상규 미지 그 상규를 불교로 해석해서 불교가 들어오지 않았고 절을 짓거나 불법을 받드는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예를 들면서 봐라 이런 스님이 여기 당신이 직접 이렇게 불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교가 안 들어왔으면 안 쓰면 되지 왜 굳이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나열하면서 그걸 쓰겠냐 말이죠. 그래서 의문을 가진 차 원문을 직접 보니까 연우씨 해동 말이 아니고 연우씨 해동까지 끊어지고 미유창사 공급 연우씨 해동 미유창사 공법지사가 아니고 연우씨 해동 말 유창사 공법지사라고 원문에 서울대 교장학본 고려대본 국보고문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변형이 됐느냐 1900년대 초에 서울이 공회조로 하는 동경대학교 교수 당대에 대학자가 상유사 성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합니다. 해석을 할 때 그때 판문에는 분명히 해동 말이오 말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미자라고 해서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학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다 이어갖고 거기서 미루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밑자로 해석해도 불교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충분히 해석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해 시사에 저희가 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리고 판본까지 분명한데 우리가 역사학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1차 사료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할 만한 사료가 없는데 왜 아직 공식적으로 그렇게 연우씨 해동말 유창사 공법지사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제목이 금관성 파사삭갑조입니다. 금관성은 바로 김해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김해는 해동이 아니고 해동은 우리나라 전체지만 해동말을 하면 해동의 끝머리 김해가 되는 게 분명한데 그래서 이런 스님이 불교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놨다고 제가 이런 스님을 폄하하고 그리고 또 이번 시사에 보면 불교적 윤세, 가미되었다. 그 다음 이런 스님이 꾸몄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가야 불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마치 계획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무슨 편수 지침이 있는지 그렇게 한 것처럼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 달라고 김해 씨와 몇 번 편찬위원회와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조용재 교수가 비구 대처 분쟁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불교 역사를 쓰면서 아니 가야사를 쓰면 가야 불교에 대한 것을 쓰거나 가야 문화에 대한 것을 쓰면 되지. 한국 불교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비구대처 분쟁사를 끌어들여가지고 가야 불교 위에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빼느라고 또 얼마나 또 서로 신경이 하고 근데 과연 우리 불교계가 우리 시민이 자랑스러운 기회 역사를 채우는데 기회를 잊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바른 시사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TBS가 탄소사업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바꾸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시사편찬위원회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예. 우선 하나, 아이타국이 천축에 있다. 인도에서 왔다. 그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거 부정하는 이유는 또 뭐? 아니, 보주 태우라고 하는 왜 건 부정하는데 그만? 없잖아, 기록은. 뭘 없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인도에 가면은 기록을 그 따라서 인도에 있는 거지.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삼국유사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돈 없지. 오늘 날 도면스님께서 중요한 어른들은 없지만 나이 다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하나는 끝말자 용법이에요. 끝말 한자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끝말자 용법인데 끝말은 나무의 뜻이잖아요. 나무의 뜻. 그거 당신 얘기고. 말자 나무 목자에 그게 말자잖아요. 나무의 뜻 이런 뜻이에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시간적인 끝 그리고 어떤 사물의 끝은 돼요. 근데 땅의 끝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찾아보시죠. 그다음 그 지금 도명스님의 두 번째 지금 그 논리가 성립하려고 하면 상교를 상법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적이 찾아보시라고. 그럼 두 가지에 대한 이 교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자는 시간에만 해당되지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사물의 끝. 그런 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덕도에 가면 오직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무슨 말합니까? 교수님, 그 말씀 좀 들고 답변하세요. 교수님, 오직 말이라고 하는 지명의 서에는 분명히 그 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교와 상법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해가지고 교수님은 극구 부정하시고 그게 상교, 상법이 같다라고 하면 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반응을 하셨는데 이 불교에서는 상교와 상법을 같이 씁니다. 가람 불교 대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두 분 남았는데, 한마디씩만. 제가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이건 교통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위주할, 거주할 양쪽에서 좀 내 말이 없다, 네 말이 없다, 근거 다른 거 주장하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죠? 주장하고 근거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셨겠지만, 그 주장 근거 중에서 이제 우리 시민한테 쪽이 좀 더 우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양 100번 양보합시다. 비등비등하다고 봐요. 약간 근거가 주장 마찬가지고 대상자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남았잖아요. 네? 똑같아. 그럼 선택을 해야 돼. 어디를 선택할 거였어요? 저 사람들은 식민사관들 일본 사람들의 입장을 거기로 선택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한국이라면 한국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근거 가지고 한 거고 그게 문제였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따져봤자 평생 결론 안 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 모랩시다. 좀 가만히 있어요 좀. 저 김영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낙동강이 어떻게 해서 지명이 비정이 됐다고요? 어디에 동쪽이라고요? 가락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이기 때문에 낙동강이죠.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사회자님, 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꼭 해야 되겠어요. 저도 대학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못된 것이 너 아느냐? 이걸 보시는 그 토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남의 말을 왜 자릅니까? 다 들었죠 제가. 그리고 뭘 안 들었습니까? 결론은 박힌 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쓴 역사 교과서 선택한 학교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수천 개 학교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 채택했습니다. 결론은 박힌 겁니다. 아니, 많이 지체가 됐는데, 끝까지 이렇게, 우리 토론을 숙지하고, 경청해주신 우리 김도원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 정말 열띤 발제, 토론, 또 이렇게 객석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가지시고 이런 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민들이 역사의 주체로 주인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또 해결을 해내야 된다는 당위를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고맙고요. 우리 조금 이제 진정하시고 물 한 모금씩 하시소. 야, 저도 국회에서 맨날 뭐 토론회, 세미나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금 몇 시간입니까?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간 넘게 이렇게 열띤 토론회 정말 저도 난생 처음 겪습니다. 우리 연기가 대단하다. 우리 김해시사 또 그 가락국사 재정립에 대한 열망이 혹은 열의가 이렇게 높고 뜨겁다는 걸 정말로 새삼 확인했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죠? 적어도 이게 김해시사라고 하면 또 이게 통사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대사에 국한해서 학술 논문 경연이나 논문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중학교 3학년 정도가 김해시사를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그런 식으로 확실한 근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술해야 되는데 저도 다 먼저 읽어봤습니다만 이거는 뭐 여기 계십니다만 실제로 전문 연구자들의 논문집이다 이렇게 해서는 시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김해 시사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제가 한 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동아의 김해와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역정을 가만히 지켜봤기 때문에 저더러 위탁이 와서 뭐 저는 공고를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 불러보니까 제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써서 드렸어요. 아주 쉽게 썼습니다. 거기에 뭐 각주 달지도 않았고요. 다 확인될 수 있는 거고 그랬었는데 이번 시사는 기본적으로 방향이나 내용도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검증이 필요하고 또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상이 김해 시민들이고 또 중학생들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쉽고 편리하게 써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내용에 대한 찬반 공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그것대로 꼼꼼히 다시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뭐 사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료나 고고 유물에 대한 뭐 연도별 배치나 해석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아다시피 진짜로 가야사 조사 연구가 일천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야권역에 가야역사문화권역에 있는 여러 가지 대학이든 박물관에 수십만 점의 유물이 있습니다. 제대로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한편으로는 이 전부 다 외계통의 유물이라 이렇게 뭐 일부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편집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점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굴 안 된 것도 부지기수지만 발굴된 것들의 체계적인 분류, 연구 이런 것들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다시피 가야역사문화센터 유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이거 비벼가지고 연구자도 사람을 안 주고 예산도 안 줘가지고 그냥 건물만 뱅뱅거려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 연구자들이 연구사 연구관들이 들어오고 흩어져 있는 가야시대의 유물들을 다 모아서
제대로 분류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철저한 고증, 과학적인 검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주장을 목소리 높여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김해 시사를 주로 집회하신 분들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사구시해서 사실과 진실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막 설왕설래만 해가지고 해결책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4시간 동안 발제와 토론을 듣고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무슨 공무원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다시 원점에 취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장한테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적어도 가야사는 빼고 발간하려면 하지 이 상태로는 못한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님 잘 정리해 주셨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저는 전공이 법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회를 맡아달라 부탁을 받고 역사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삼국 사기도 한번 찾아보고 또 삼국 유사도 보고 또 일본 서기는 뭔지 한번 찾아보고 또 옛날 일본문은 뭔지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기술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그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지배자가 쓴 그런 어떤 그것이 역사다. 물론 이제 가난한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객관적 사료나 그죠?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쓰려고 노력은 하죠. 하지만 아까 고고학 전공하시는 분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가야사 같은 경우는 기록문헌도 거의 없는 상태죠. 그리고 유물 이제 이렇게 이제 발굴되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36년간의 일제지배 이걸 받았었고 또 근대 학문이라는 것도 해방 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히 고대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 또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김해 시사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토론회를 진행된 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발제와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해시에서는 오늘 토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김해시사 편찬에 적극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